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좀 혼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마감 이후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AMD까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모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오늘 삼성전자까지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쇼크 수준의 성적표를 내놓으면서 전반적인 반도체주들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혁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시황 전망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맥을 못 추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시황 리뷰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실적 발표와 FOMC 결과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는 최고점 경신하면서 잘 가고 있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약보합세 마감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실적 FOMC인데 실적부터 말씀드리면 최근에 TSMC가 호실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어떤 전망을 웃도는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보합세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잘 아실 겁니다. 알파벳의 실적이 발표됐는데 광고 수익이 좀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7%, 8%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적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FOMC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금리 동결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 새벽 4시에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상 결과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이다. 최근에 PCE 결과가 2%대 진입하면서 물가가 잘 나왔으니 연준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를 몇 차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비둘기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증시는 환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P 500과 다우는 연일 최고점 경신하고 있고 나스닥 역시도 최고점 경신할 확률이 크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 좀 매파적으로 나와서 PCE가 2%대 진입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한 번뿐인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우리가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좀 성급한 시기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매파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증시는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4시 반 결과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증시를 좀 보자면 코스피가 지금 1월 FOMC 경계 심리가 발동되면서 약보합 출발하고 있습니다. 2,500선 등락하다가 지금 2,400선까지 떨어지는 모습이고 코스닥 역시도 등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코스피보다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아까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SK하이닉스와 더불어 예견된 수치입니다. 그러나 디램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어떤 긍정적인 전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SK하이닉스 학습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다. 지난 SK하이닉스도 연간 7조 원 가까이 영업 손실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는 좋은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죠.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지금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세에서 우리가 전략을 좀 크게 세워보자면 반도체주가 눌릴 때 눌림목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강한 업종, 코스닥의 강한 업종이라고 하면은 저 PBR 관련주, 로봇 관련주 들어가셔가지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차트 분석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뭐 지금 조정이 살짝 나오고 있는데 이 5일선 윗구간에서 횡보세를 이어나갈 겁니다. 언제까지? FOMC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이 5일선 돌파하면서 증시가 최고점을 경신할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결과가 시장 전망치에 비해서 못 나온다.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다면 5일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추세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목하셔야 되고, 우리 증시를 좀 보자면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지금 장기 이평선 라인을 지난번에 장대음봉이 이탈을 했고요. 그 이후에 행보세 이어나가다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저항 라인 맞으면서 코스피가 지금 빠지고 있고 중요한 선이 2,500선을 이탈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 구간을 뚫지 못한다면 전저점 라인이 2,450을 이탈하면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흐름인데 좀 제가 분석을 해드리자면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약간은 다르게 비슷한 흐름이긴 하지만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윗골이 달린 캔들, 유성형 캔들이라고 하는데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800이 깨진다면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730까지도 빠질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이 중요한 800선을 지지해 주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구체적으로 증시에 대해서 조금 전략을 받고 싶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장세에서 단기 투자로 극복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틀간 이어지는 FOMC에서는 파월의 입에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새벽 4시와 4시 반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을 해보시면서 매파적인 얘기로 인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더 늦춰진다면 증시가 한 번 더 출렁일 수도 있다는 점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 지수 전망들도 함께 체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정영석 남겨주시면 저희와 자세한 시황 전망들 더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상승 중인 섹터들 짚어보겠습니다. 애플의 MR 헤드셋이죠. 비전 프로의 인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지난주 공략했던 유플렉스가 대장주인데 이틀 만에 50% 넘는 수익률 봤었고 오늘도 오르고 있더라고요. 관련주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관련 모멘텀이랑 제가 섹터 좀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프로입니다. 비전 프로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XR이랑 번갈아 가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항상 염두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애플의 비전 프로가 사전 판매 2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내달 2일에 출시를 하는데 출시되고 나서도 모멘텀이 하나 있죠. 판매량이 어마어마하다. 애플 대단하다. 이런 이슈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는 한번 상승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로 비전 프로 흥행에 XR 경쟁이 앞당겨질 것 같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업계는 너무나 좋은 이슈죠. 앞으로 수주 따낼 수도 있고요. 실적이 가시화되면서 관련 주가도 오를 수 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 추천드렸던 유플렉스는 지금 단일가에 가 있습니다. 단기 과열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과열인 종목보다는 신선한 종목을 좋아한다. 그런 논리로 봤을 때 하이비전 시스템이 지금 대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은 28% 거의 상한가까지 왔습니다. 차트 분석 도와드리면 앞에 매집봉 하나 보이고요. 또 2주 전에 매집봉 하나 보이고요. 매집봉이 있다는 것은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고 추후에 상승 파동을 그리면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의미하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했습니다. 매집봉이랑 거래대금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잡히고요. 추가적으로 분봉상으로 보면 사실상 이 종목은 상한가 따라가기가 조금 힘든 종목입니다. 우리가 상따라고 하죠. 그 기법을 적용하기가 힘든 게 보통 그 기법을 적용하려면 강하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리면 안 된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우리가 단기로 들어가기보다 중장기 스윙 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분봉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일단은 대장주가 뉴프렉스예요. 뉴프렉스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열 보이시죠? 단기 과열입니다. 그래서 분봉상으로 보시면 단일가 매매 30분 단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일단 단기간 수급이 하이비전 시스템으로 몰려갔지만 이 단기 과열이 해저되는 그 순간 다시 대장주의 지위를 받으면서 뉴프렉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시장 참여자들 다 인식하고 있고 우리 시청자님들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내가 비전 풀로 관련해서 전략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섹터와 테마 안에서도 매집봉과 거래대금 분석을 통해서 대장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관련된 분석 통해서 뉴프렉스를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타와 스캘핑 하기 좋은 종목들 선정하는 방법들을 정현수 전문가님께서 직접 집필해 주신 비법 자료집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비법 자료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어제 한 차례 다뤘던 종목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상한가에 갔었습니다. 출범 첫 해였던 작년 2023년에 매출이 무려 2조 원인데 이게 어느 정도의 놀라운 수치인 건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가 실적을 볼 때는 모멘텀이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뭐 턴어라운드 전환 아니면은 실적이 갑자기 뭐 안 좋게 나왔다든지 아니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 코오롱 그룹주는 그러니까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출범 첫 해 매출이 2조 원을 돌파하면서 상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제가 말씀드리면서 비교해 드렸던 게 시가총액이 2천억입니다. 시가총액 대비해서 10배나 가까운 실적을 냈다는 것이 시장 참여자들의 수급을 이끌 만한 요인이 되었고 제가 이 종목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 다 되고 중장기보다도 시초가 매매 접근으로 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재료가 뭐 코오롱 오토모티브가 법인 출범 이후 최대 판매를 달성하고 좋은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제가 차트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때 보시면은 매집봉이 여러 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중소형주 얘기할 때 매집봉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매집봉이 있다는 것은 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수급 주체가 아직 주가를 관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통 물량, 자 발행 주식수가 있고요. 그 대주주 지분이나 이런 거 빼면 유통 물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유통 물량 안에서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이 이렇게 매집봉을 띄웠다는 것은 계속해서 물량을 모은다는 것이고 주가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앞으로 시청자님들이 이런 윗골이 길게 달린 대금이 실린 윗골이 길게 달린 양봉이나 음봉 캔들이 나온다면 이것은 매집봉이구나. 뭐 공식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이론적으로 해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지다가 매집봉 한번 장기 이평선 터치하면서 한번 더 띄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탈을 하다가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자 확대해드리면 121선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시초가 매매 들어간다. 시초가가 갭이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서 다르는데 15% 이상 뜨면 들어가지 말고 10% 이상 뜨면 우리가 시초가 매매 한번 들어가 볼만 하다. 두 번째,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만 하다. 이렇게 제가 전략을 크게 두 가지 세워드렸는데 보시면 오늘 갭이 5%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만든 121선 매매 기법을 적용해 봤을 때 분봉상으로 보시면 오늘 큰 수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시초가에 들어가면 3,780원입니다. 이 동그라미 부분에서 우리가 매수했다 가정하면 수익을 약 10%, 15% 가까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장세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형주 매매하고 장기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장세에서는 이론적으로 기법을 만들어서 적용해서 차트 패턴을 분석해서 단기 투자하는 전략도 세울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2의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단기 투자를 올해는 정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오늘 시초가 공략을 하자라는 말씀 해주셨었는데 자세한 이렇게 가격적인 전략들 노란톡방 통해서 함께 세워보고 있으니까요.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노란톡방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섹터가 팔월드라는 게임에 대한 섹터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 게임이 인기가 굉장히 좀 크게 잡히고 있는데 3일 만에 500만 장 판매를 했고 동시 접속자 수가 15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이제 관련주들을 찾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떤 관련주들이 좀 있을까요? 네, 8월드 섹트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이 팔렸습니다. 세계 최대 게임 플랫폼 스팀 8월드가 역대급 흥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게임주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스팀 이용자 동시 접속이 21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8월드 신드롬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500만 장이 팔리고 동시 접속자가 무려 210만이나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게임을 잘 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어제 이 섹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직접 한번 게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녁 먹기 전에 잠시만 해봐야지 하고 했던 게 저녁도 굶어가면서 제가 2-3시간 정도 게임을 했습니다. 그만큼 정말 잘 만들었다. 게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뭐 몬스터 잡고 이런 게임입니다. 근데 그래픽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픽이 아주 좋아서 이 게임 참여자들로 하여금 몰입도가 상당하다라는 좀 굉장히 극찬을 받고 있는 게임이고, 제가 아까도 뭐 강조해 드렸다시피 210만이나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흥행하는 게임이다. 모멘텀은 이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관련주로 어떤 종목이 있는지 우리가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장주는 인지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인지소프트라는 종목 차트 분석 도와드리면 이때 1파 이후에 2파가 나왔습니다. 분석 구체적으로 해보면, 자, 1파 나올 때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조정 중일 때 21선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21선을 이탈한다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간다면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할 확률이 크고, 그렇게 된다면 전고점 돌파하는 척 하다가 주가가 쭉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인지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차 파동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 1차 파동 눌림목 중에 21선을 이탈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전고점을 강하게 장대 양봉이 돌파해 주면서 주가가 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단기 고점인 32,050원 찍고 나서 쭉 빠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때 왜 빠졌냐면 캔들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유성형 캔들이 나왔어요. 유성형 캔들 쭉 올라왔습니다. 이런 캔들이 고가권에서 나오면 제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고가권에서 이런 캔들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물량을 던지시는 게 맞고, 어쨌든 이렇게 추세적으로 가다가 지금 8월드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고가권에서도 이런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고가권에서 나온 캔들이라면 이 캔들은 바닥 구간에서 나온 캔들입니다. 그럼 고가권에서 이런 캔들이 나왔다면 세력들이 물량을 던졌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고요. 바닥 구간에서 이런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오히려 세력들이 8월드라는 섹터를 이용해서 한번 올리기 위한 작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캔들을 달리 해석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바닥 구간에서 이런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추세가 21선을 타면서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 그 점을 제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1,100원 단기로 지금 양봉 만든 다음에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21선을 기점으로 잡으셔가지고 조금 매매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보자면 관련주 산돌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산돌도 나쁘지 않습니다. 1파 이후에 눌림 구간 나왔는데 21선을 살짝 이탈했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종목은 이탈하지 않았다 보면 되고요. 그 이후에 전고점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1,250원 지지라인 되는 거 확인했으니
11선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셔도 된다. 그래서 내가 관련주에 대해서 정보를 좀 구체적으로 받고 싶다. 차트 분석을 봤는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제가 차트 분석 제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타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차트상에서의 그 움직임을 잡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 움직임을 잡을 수 있는 방법들 저희가 정리를 해둔 자료집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래 노란톡방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단타로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리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달 만에 90% 넘는 수익률을 만들었고요. 에이스테크도 14%, 뉴프렉스 이틀 만에 50% 넘는 수익률을 만들었습니다. 당장 엊그제 공략주였던 에브리봇도 오늘 16% 넘는 급등이 나왔거든요. 리뷰할 종목들이 좀 많은데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뉴프렉스라는 종목만 좀 네. 보겠습니다. 지금 뉴프렉스라는 종목 보시면 단기 과열인 종목입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고 있죠. 70억.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 비전 프로 관련해서 모멘텀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급이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적으로 대장의 지위를 받은 하이비전 시스템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급이 언제 다시 올까만 우리가 체크하면 되겠죠. 그 수급은 뉴프렉스가 이 단기 거래를 풀리는 순간 옵니다. 그래서 곧 풀리는데 지금 3거래일 연속 양봉 마감하면서 5일선 위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리자마자 한번 급등을 할 겁니다. 그때 분할 익절을 하는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비전 프로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강력한 재료이기 때문에 수급이 어떻게 좀 움직이는지 뉴프렉스뿐만 아니라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가격 전략들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한번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공략해볼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GST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은 정기식 칠러로 TSMC 첫 수주 전망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정기식 칠러라고 하면 냉각 장치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 있어가지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마저도 좀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반도체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글로벌 반도체 칠러 시장 규모가 2029년까지 9.8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3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망이 계속해서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관련주로 GST라는 종목이 있는데 차트 분석을 제가 좀 도와드리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오늘 단기간 52주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차익 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고가권이다 보니까 52주 신고가 찍었다 보니까 기존에 장기 투자하셨던 분들 단기 투자하셨던 분들, 스윙으로 진입하셨던 분들의 차익 물량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주가가 조금 빠진다면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32,000원, 3만 원 라인, 28,000원 라인 보고 있고요. 주가가 쭉 빠질 때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나 내가 추가적으로 정보를 받고 싶다. 단기 투자를 올해는 좀 정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오늘의 관심 종목 이 GST 알아봤고 자세한 가격 전략들 노란톡방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단타 비법 자료집도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혁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미국 증시도 조금 힘없게 마감을 지은 것 같고 우리나라 증시도 맥을 못 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시장요? 네, 갑자기 또 시장이 좀 빠져요. 네. 좀 출발을 해서 방송 도착하니까 코스닥이 어느새 거의 1.5%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시장. 좀 반등 실마리를 찾고 있었는데 오늘 시장은 또 다가올 새벽이죠.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여부가 참 궁금해지는 또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상 미국의 4분기 GDP 상황도 그렇고요. 원체 조금 소비가 잘 살아나고 있는 덕에 이번에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아마도 조금은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금리는 동결되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순서 자체는 좀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시장에 미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선은 조금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 감안하시고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장 시작 이후로 해서 좀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 잡히고 있는데요. 일단은 다가오는 새벽 4시 파월의 입에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4시에 좀 시장 분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저희가 대신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1357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흔들리는 금리 조기 인하론입니다. 1월 FOMC에서는 사실상 기준금리 동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금리 인하가 언제 가능할 것인지일 텐데요. 앞서 미국 경기의 연착륙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3월 금리 인하 확률이 50%까지 올라갔지만 현재는 물가가 안정되는 걸 보고 가자라는 의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6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다뤄지고 있는데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될지 김선윤 전문가님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사실상 올 초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연초에는 팽배했었는데 이제 3월을 지나서 6월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좀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질까요? 네, 우선은 3월은 물 건너 간 것 같고요. 네. 6월도 지금 되게 조금 아리송합니다. 시장이 조금 그에 따른 영향을 좀 받고 있지 않나 오늘 좀 그런데 어제 시장에서도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정부의 정책으로 저 PBR, 그러니까 증시 살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조금 정책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설 이후부터는 좀 시장이 괜찮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선은 이제 새벽 3시 넘어서 발표를 하겠죠. 어떤 얘기를 할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우선 걱정스러워요. 아마도 굉장히 조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내일이나 해서 또 금요일까지 이번 주 후반에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열려 있다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최근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외인들과 기관들의 흐름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외인들 꾸준하게 매수 대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들도 많이 조금 1월 초부터 계속 팔아오다가 1월 거의 막바지 들어서는 매수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반가운 건 뭐냐면 연기금의 매수 대응이 좀 그나마 괜찮다는 거죠. 자, 근데 증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수급이라고 얘기하죠. 수급 이꼬르 돈입니다. 머니게임이잖아요. 근데 증시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자금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조금은 투자자들 전체가 시장을 아직은 조금 먼 관점에서 지켜보는 모양새가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정부에서 저 PBR 과연 어떻게 해결할까? PBR 1 이하 종목이요. 1,000개가 넘어갑니다. 물론 이제 그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추려야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자체는 전체 종목 중에 약 3분의 1가량 될까요? 절반 좀 안 되는 종목들이 저 PBR 1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국내 증시 자체가 해외 증시 중에서도 굉장히 소외를 받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바로 잡아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야에서도 굉장히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만 나와주고 서로 이제 헐뜯기 바쁜 모습인데 사람들의 조금 심리적인 부분 자체가 코로나 그 이후부터 해서 계속 조금 부정적이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과제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좀 서로 좀 이렇게 칭찬하는 분위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 자체가 전혀 안 나온다는 거죠. 사회적,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조금 뭔가 캠페인식으로 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야지만 증시 자체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좀 같이 어우러지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 얘기들이 많지만 우선은 바로 보셔야 될 것은 오늘 새벽에 어제도 축구 보신다고 피곤하셨겠지만 또 새벽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잘 승부차기 끝에 이겼잖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도 조금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길 바라면 어떨까?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새벽 4시부터 4시 반까지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저희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노란 또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노릴 수 있는 저 PBR 관련 주들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오늘 동화기업이 이제 12%까지 올라서 보니까요. 종이목재 기업인데 앞으로 이 토지 자산 재평가 실시를 결정했다라는 이 공시 한 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갖는 의미가 어떤 걸까요? 예, 우선 공시는 이제 오늘 나오진 않았고요.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이슈가 되면서 나왔었는데 29일 날 나왔었어요. 그저께 나왔는데 조금 조용했지만 가만히 회사를 살펴보니까 자산 재평가를 하게 될 경우에 그에 따른 주가의 가치 자체가 상당히 조금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제가 인터넷 창으로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한번 잡아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좀 볼게요. 보면 자산 재평가 실시 결정을 했는데 그에 따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재평가 대상 자체가 조금 재밌습니다. 인천 서구 가자동, 북성동 요런 포인트가 있고요. 14만 평, 18만 평 규모고요. 그다음에 여의도에 1,100평 규모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남동에 650평 규모가 있고 아산에도 굉장히 좀 많고요. 남양주, 양주, 그다음에 괴산, 경상북도 상주, 강원도 평창까지 살펴보면은 평창에 사실 이거 5평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돈이 되는 이런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조금 이슈가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보면은 저 PBR 종목 자산에 대해서 좀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조금은 가치주로서 성장을 할 수도 있는 그림이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동화기업이 이런 포인트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 보니까 주가를 어떻게든 조금 올리려는 의지가 조금 저는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근데 동화기업 다시 보자면 최근에 이제 동화기업의 이제 차트 상황 보시면요. 한번 이제 9월부터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좀 횡보하면서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동화기업은 전통적으로 이제 종이 합판 관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구 보시면은 합판으로 겹겹이 쌓잖아요. 그런 이제 합판을 주로 만드는 기업이 바로 동화기업이었는데 이게 바로 기본 매출했던 겁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수년간 준비를 해가지고요. 2차 전지 전액 부분을 새롭게 매출 포인트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에다가도 테네시주에다가도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3분기에 완공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전액 부분도 매출 자체를 올리기 위해서 연간 15만 톤 이상의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방향성 자체는 회사를 큰 틀에서 보니까 회사 오너가 주가를 올리고 싶구나. 이거를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 자체가 여기 바닥을 크게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주봉으로 한번 차트를 잡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요. 2020년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 바닥부터 해서 10배가 올랐던 종목인데 다시 바닥을 확인하고서 다시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에 나름 굉장히 예민한 기업이에요. 한 번 더 끌어올리기 위한 그림을 그려가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좀 판단하셨던 거죠. 사실 실적에 있어서도 그리 나쁘지 않은 기업입니다.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기업인데요. 이게 이제 투자권 때문에 전액 부분에 있어서 좀 이익 부분에 있어서 손실을 나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다시 올해부터는 성장 가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다시 한번 레벨업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하나 정부의 정책 구조상으로도 이 자산 재평가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시간차긴 했지만 이틀 뒤에 오늘의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요. 추가적인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역시나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시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모습들도 잡히고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주가에서도 좀 주가를 올리려는 의지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한번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PBR 1 이하인 종목들을 정리해 주셨고 그중에서도 완성차 업종들을 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현대차와 기아를 딱 두 종목을 꼽아주셨거든요. 오늘 현대차가 3%까지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현대차도 오늘 많이 오르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주 괜찮은 모습들인데 기아도 오늘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양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조정이 나왔었던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가 상승을 주면서 꽤나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현대차도 그렇지만 모비스도 그렇고 기아도 그런데 이게 사실 회사가요,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역시나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리스나 할부를 비롯해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 자체가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자동차 판매량 자체도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금리 어떻게 됐었나요? 너무 상단이었잖아요. 작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올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주가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갖게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사실 비교해 볼 만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기아 같은 경우는 PBR 자체가 1배 수준으로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현대차가요. 지금 주가가 조금 오른 상황이라 0.6배 수준의 현재 PBR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외인과 기관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요 수급창을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은 기관들이요. 사실 현대차에 있어서 매수 패턴 자체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사인이 나갔는지 모르겠으나 투신권을 비롯해서요. 여기 오른쪽 보시면 연기금 쪽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연기금이 언제부터요? 1월 22일부터입니다. 기관들은 이미 정부의 이 PBR 정책 맞춰가지고 대응을 했겠죠. 특히나 연기금은 더더욱 그러겠죠. 매수가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들어오는데 더더욱 더 많은 물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금융투자 쪽도 눈치를 챘는지 빠르게 잡는 모습이 나왔고요. 투신권도 마찬가지거든요. 기관들 서로 다 정보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는데 잘 보시면 사상 최대 실적을 그리는 상황에서 21년 최고점 자리인 28만 9천 원 자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기 자리인데요. 이 자리를 과연 우리가 언제 돌파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부터 사실 올라간다면 50% 이상 올라가면은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돌파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금리 인하의 그 나름 대형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정부의 PBR 정책. 자, 기아 차트 한번 같이 비교해 볼게요. 자, 기아 보시면요. 아까 21년도 초반대가 고점이었죠. 기아는요. 신고가 패턴으로 주가가 보시다시피 보이시죠?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되고 있어요. 이미 뚫고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현대가 못 따라간다고? 현대가 여기 있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럼 기아 살래, 현대 살래 두 종목을 비교해 봤을 때 기관과 외인한테 물어본다면 뭘 살까요? 당연히 현대겠지. 아니야. 뭐 가는 게 더 잘 가니까 기아 살래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결국에 이런 같은 업종 내 특히나 현대와 기아 같은 경우는 업종 내 나름 주가 쌍둥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주가의 흐름상. 네, 같이 갑니다. 그렇죠? 같이 갈 수밖에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아우가 먼저 갔어요. 그래서
형이 아우의 주가를 그림상으로 따라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아가 먼저 가서 아쉽긴 하지만 현대도 빠르게 추격을 하면서 키 맞추기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현대차 보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끝까지 잘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도 결국 자기 자리를 찾아가거든요. 자, 현대 모비스도요,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여기 있을까요? 아니죠. 여유가 있으시다면 뭐 조금 묻어두는 전략을 통해서 현대차나 현대 모비스의 대응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진짜 긴 호흡은 필요하겠지만 뭐 기아차처럼 빠르게 다시 현대차가 올라올 수도 있겠죠. 우선은 현대차 위주로 보시고 뭐 여유가 되신다면 자동차 부품적으로 난 또 좋아하신다면은 현대 모비스도 그에 따른 방안이겠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요. 관심 종목에는 꼭 있으셔야 되는 종목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앞으로 완성차 기업들 보자라는 말씀 강조를 해주고 계시고요. 기아가 먼저 좀 움직임이 나와준 만큼 현대차도 키 맞추기 전략으로 공략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알아볼 텐데 현대로템이 오늘 기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또 작년 자무기 실적도 정리를 했는데 영업이익과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여졌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오늘도 주가가 6%가량 올랐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좀 주가 바닥 부근에서 매력적인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주가는 더 가야 되는데 이제 아마 그 수은법 자체가 이제 개정이 좀 되면은 수출에 있어서 대출이 좀 외국인 그 기업 입장에서 가능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기대가 좀 되는데 문제는 이게 임시국회가 2월 1일 날 있습니다. 1월 거. 그게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때 해결이 안 되면은 이 사실 엄청난 규모의 수주 물량 자체, 30조 원 규모 자체가 완전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저도 참 그렇지만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여야가 요즘 너무 싸워요. 보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사실 조금 서로 상생하면서 어떻게든 조금 서로 이제 칭찬하면서 가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경기도 살고 나라도 살고 하는 건데 너무 서로 공격적인 언행만 일삼다 보니까 참 이런 그 국회에서의 모양새 자체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좀 빨리 다들 조금 나라 살리기에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2월 1일 날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도 속도를 좀 내서 빨리 이 부분을 해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로템은요, 작년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올해도 그러해요. 수주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거든요. 뭐 현대로템뿐만이 아니라 뭐 저도 여러 차례 추천드렸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한국항공우주 말하면 뭐합니까? 하나 시스템 말하면 뭐합니까? 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라에서 이렇게 안 도와줄까요? 진짜 승질이 나고 짜증이 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래도 최악의 상황까지 오면 꼭 통과는 시켜줍니다. 그러면 수은법 이슈가 통과가 된다면 주가 자체는 또 튀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산주들이 좀 강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대로템도 괜찮은 모습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4% 가까운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에서 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따라하시는 분들 수익 잘 나오고 계시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좀 더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매력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은법이 통과 안 되면 진짜 난리 날 겁니다. 무조건 통과될 거니까 기대를 가지시면 되고요. 아마 내일 통과되겠죠? 그럼 주가가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을 그릴 가능성이 높아요. 자, 수급 상황에서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현대로템의 수급 상황입니다. 사실 현대로템의 수급 최근에 보시면 굉장히 이쁜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 말씀드려보자면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1월 18일부터 개인들은 계속 매도 상황입니다. 결국 끌려다니고 있어요.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안 갔어요. 외인과 기관들이 그렇게 매수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상황 봤을 때 연기금과 투신과 보험도 그렇고요. 오늘도 매수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놓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놓지는 않고 계속 매수해주면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로템도 그러하고 다른 쪽도 마찬가지지만 현대로템을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도 전고점 라인이 차트 볼게요. 3만 원짜리 이 자리 바로 전 고점 자리인데요.
여기 넘어가면서 그림을 그려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현대로템 관련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은법 이슈로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인 고점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한번 정리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관련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나오는지 체크하시고 빠르게 대처하시고 다음 종목에 대한 대응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사상 최대 매출과 실적을 내놓고 있는 종목들 있거든요. 저희가 발굴해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남겨주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오후장 대응 전략도 세워볼 텐데요. 전문가님, 일단 오전장부터 시작을 해서 본다면 오후장 갈수록 어째 좀 힘이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후장 대응 전략은 어떤 식으로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이게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오늘도 보면은 사실 코스닥 쪽에 힘이 상당히 좀 많이 없어요. 코스피가 그나마 좀 버티는 모습인데 코스닥이 거의 뭐 이런 표현이죠. 아작나고 있어 사실. 요 글에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그나마 약간 돌리는 것 같은데 코스닥은요 완전 버려진 듯하게 흘러내리거든요. 제가 이제 종목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코스닥 쪽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주들 때문에 정말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에코프로 라인을 계속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1월 26일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급등이 나온 날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런 얘기를 드렸죠. 이게 또 사람 또 심적으로 괴롭히는 거 아닌가 싶다. 또다시 흘러내릴 건데 괜히 또 올라갈 거란 기대감 가지면서 못 팔게 하려는 또 이런 모습 자체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다. 그렇죠? 이 얘기를 제가요. 작년부터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BM은 이미 깨져버렸고요. 에코프로로 가볼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차트 보면은 금요일 날 올랐었던 자리 다시 또 그 전으로 돌아가려는 듯한 모양새가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트럼프 이슈도 계속돼서 좀 불안하기도 한데 실적이 또 다음 달 되면은 또 오픈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사무실적. 안 좋은 거 알지만 안 좋게 나오면 또 거기에 주가가 반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경선 중에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완전 트럼프 쪽으로 기울어졌다. 뭐 헤일리 후보가 나 그만할게라고 얘기가 나오면 또 다시 거기에 또 흔들리거든요. 거기에 지금 국내 기업들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IRA 법안 관련해서 트럼프가 또 이것도 완전 철회시킬까 봐 덜덜 떨고 있는 상황들. 국내 대기업들 미국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전 세계에서 1억 달러 이상 투자한 회사가 가장 많은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그 정도로 좀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코스닥이 진짜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위주로 해서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을 계속 유지하신 채 대응하시고요. 너무 급등주 보지 마시고 시장 조정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실적주 위주로 해서 저PBR 종목을 담아 두신다면은 아마 상반기 안으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죠. 일단은 한 차례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대비하는 자세에서 저PBR 종목들 살펴보는 전략 유효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저PBR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는 애플의 비전 프로, 코오롱 그룹주들, 팔월드 게임 관련주들 짚어봤고요. 오후장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을 지켜보겠습니다. 공략주로 GST 알아봤습니다.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고요. 회사를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